네, 공정언론 국민연대 최초로 대표 모시고 지금 언론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금 KBS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그 이른바 PD 저널리즘이 한때 막 그 할 때 그때 그 KBS의 간판 프로그램이 추정 60분, MBC가 네. 그것에 이제 맞대응한다고 만든 게 PD 수첩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KBS 그 추정 60분의 아주 명 PD 출신이세요. 지금도 PD이신가요? 네. 그럼 평생 PD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 직종이 정해지면은 정년할 때까지 그 직종에서 끝내게 되는 거지. 그러시군요. 이제 아직 정년 저는 지금 뭐 한 7,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직 그래서 KBS 맨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가 이게 작년에 그 KBS 직원연대라는 걸 만들었고요. 예. 그거를 좀 저희들이 만든 거는 KBS 안에서의 방송 행태들이 매우 편파적이고 네. 적절하지 않은 행태들이 심하니까 네. 이걸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게 KBS뿐만 아니라 예. MBC 그럼요. 또 YTN, 네. 연합, TBS 이 공정방송들의 공통적 형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개선해보자 해서 조금 넓혔고 거기에 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감시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연대해서 네. 공정한 방송 환경, 언론 환경을 아하. 만들자는 취지에서 언론단체나 시민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언론은 안 바뀌었냐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이 우파와 좌파를 떠나서 네.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민사회나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실은 전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됐던 공정방송의 사장들 간부들이 이 편파성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매우 심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예, 제가 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도 그러고요. 예.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된 분들에 대한 인사가 네. 부적절해서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과거 5년 동안에도 그분들이 바뀌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정권이 바뀌었어도 예전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아하. 그게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그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하. 지난 5년 내내 행태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야 된다, 스스로 책임지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참 정말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네. 한상혁이, 정현주 정말. 자, 지금 KBS의 양승동 전 사장이죠. 예. 그리고 현 사장까지 지금 고발했습니까? 예. 예,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셨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그 블랙리스트 가지고 제일 최근에 고발했던 게 두 예. 사람이 다 포함된 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뭐냐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네. 그 당시에 바뀐 직후에 공영방송사들의 사장이나 간부들이 다 전임 그 앞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파업이라는 예. 걸 벌이게 됩니다. KBS, MBC, YTN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네. 그때 KBS 예를 들면 거기에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이 그 사내 게시판에 전 직원이 보는 전국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네. 간부들 실명을 쫙 걸어놓아요. 아하. 그리고 이 간부들이 보직을 그만두고 파업에 동참해라. 음. 그 사장을 몰아내는 파업에 동참하라. 그러지 않으면 음.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걸 암시를 해요. 아하. 그리고 실제 그 사장이 대놓고 협박한 겁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장이 물러나고 났어요. 네. 물러나서 그 간부들은 거의 다 사실 다 뭐 평직원으로 하루아침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했냐면 국장 이상급 중에서는 98%가 전부 다 평직원으로 다 내려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볼 때 뭐 심지어 지역 방송국의 총국장 했던 분, 네. MBC 지금 지역 방송 사장 했던 분들 네. 이런 친구들이 제 후배도 있습니다만은 예. 하루 아침에 사장 바뀌었다고 그냥 평직원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기자나 관리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KBS 관리원이나 견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행태들이 저희는 블랙리스트의 실행이라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법적 예. 판단을 구하는 거죠. 네. 물론 이분들이 그 앞에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실행 때문에 김기춘 실장을 고발하고 조혜선 장관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표현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수식들을 조금 한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관통하는 원리를 보면 네. 그런 단어적 표현이 아니고 원리를 보면은 불이익을 받겠다는 고지를 하고 실제 불이익을 실행한 거 아닙니까? 또 네. 광범위하게 아주 잔인하게 한 거예요. 저희는 그게 명확한 블랙리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책임을 가지고 현 사장 그 당시 보도본부장이 있었거든요. 예. 현 사장 또 전임 사장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고발된 것 중에 현 사장은 작년에 사장을 새로 뽑는 공모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보통 저희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지원 서류에 이력서 등에 보면 사실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밑에다가 허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 예. 합격 취소될 수 있다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딱 그건 부기하죠. 그렇죠. 그게 어쨌든 회사에 또는 공공기관에 임명이 되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걸 우선 등목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정직하지 못한 서류를 가진 사원을 뽑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언론기관에 그것도 언론기관의 대표를 뽑는 것은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어요. 아하, 예.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세금 탈루를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네. 사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서 서류에는 저는 자기는 그런 사실을 쓴 적이 없다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제가 직접 아하. 봤어요. 예. 근데 그거를 내고 난 뒤에 이분이 뒤늦게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게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드러난 게 청문회에서 드러난 겁니까? 이사들이 심의할 때 그래요. 이사들 심의 과정에서. 그때 심의의 이사들의 다수 이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7명, 11명 가운데 7명으로 예. 가장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유구동성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사과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괜찮다고 넘어갈 일이냐. 공영방송의 대표를 뽑는 거라면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이 7명이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 넘어가면 결국에 사장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보면 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때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의 사무국 이름으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뒤에 이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가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예. 회사가 온통 시끄러웠어요.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건행을 누군가 삭제해버린 겁니다. 저희는 이걸 범죄라고 봐요, 사실은. 아니 무슨 쥐새끼들도 아니고 그거 하는 짓이 왜 그래요? 이게 백주대낮에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입만 열면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했던 예. 전임 정부와 그런 경영진 하에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이걸 하도 논란이 벌어지니까 예. 보다 못한 직원이 그 이전에 해난 걸 캡처한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예. 그걸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저 회사에다 해명을 하라고 올린 적이 있죠. 공개적으로. 뭐 그런 행태들인데 그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이사들은 업무를 방해했다고 저는 저희는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해야 될 그 사장을 뽑는 과정을 심의해야 될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다수 이사들은 네.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다는 좀 더 훨씬 높은 도덕성의 수준의 사장을 뽑는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제대로 심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아하. 대충 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그 이사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장에 대한 허위 수수 제출에 대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놓은 것이고 또 일부는 검찰에다 고발한 상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예. 언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예. 그리고 검찰은 사건 배당을 했나요? 예, 저희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어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탄압이니 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허위 수술 서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허위 서류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예. 각 언론이 이걸 이제 어쨌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네.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여튼 보도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방송 행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네. 우리 최철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공원연에서 그 매일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 공영 방송사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한번 네. 예를 들어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난주 무슨 큰 사건으로 수해가 있고 네. 그다음 민주당 정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뽑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 정부 여당의 혼란상이 이게 세계 큰 그래요. 뉴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5개 공영 방사들은 이 정부 여당의 혼란의 상에 대해서 뭐 아주 통렬한 비난을 합니다. 네. 뭐 비난 받으려면 비난 받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네. 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를 뽑는 이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를 뽑는 과정이라 하기 좀 불만합니다만은 이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아주 애매한 보도를 네. 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네. 이런 식의 형태죠. 아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될 거로 유력시 얘기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분을 둘러싸고 지난주에 당헌 60조 개정된 이야기. 당헌 네. 60조 그러면 80조인가요? 80조. 예. 80조. 그게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그 순간부터 직무를 정지한다 이 규정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다시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부분은. 당헌 의결했답니다. 예. 개정을 했어요. 이자들이. 예, 예. 그 논란이 지난주 내내 벌어졌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씨를 둘러싼 변호사합의 대납이라든지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 같은 네. 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됐지 예.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도할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혹은 단순 논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혹은 또 넉장 보도 하다 밀리니까 넉장 보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보도했는데 예. 그 다음 날 이재명 씨가 해명하니까 해명성 위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저는 그중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헌 80조 관련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제대로 정면으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헌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당으로 치면 정당의 헌법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냐면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성이나 객관성이나 정당성의 유지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본인들이 여당할 때 놔뒀다가 야당할 때 바꾼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근데 그것도 만들 때는 또 야당이었어요. 글쎄 야당일 때 만들었는데 지금 야당이라고 그걸 바꾸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예. 그게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그 당에서 만들었었고 또 이 당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전신했던 그 새누리당, 신한국당, 국민의힘까지 이 조항은 유지된 거예요. 저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거는 저당은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유지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그 문재인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단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성윤 고검장부터 해서. 예. 그때는 이 조항을 가만 놔뒀다가 본인들이 야당이 돼서 이제 검찰이 좀 더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되니까 당헌 바꾼다는 거예요. 아하. 예. 이게 어떻게 당헌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당헌은 굉장히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왜? 법을 만드는 집단,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모인 데가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당에서 헌법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게 왜 지속성이 보장이 안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성과 정당성과 지속성이 보장돼야 되는 게 당헌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서 특정인이 당대표가 유력되니까 이걸 바꾼다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논란의 여지나 축소 보도의 대상이 아니고 네. 제대로 비판해야 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네. 공정한 룰에 대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공영방송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해 관련되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관련되는 보도도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거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 지난주 보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그중에서 대표적이라 저는 강남에서 사람이 9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지하철이 멈췄었어요.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이런 걸 다 위협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날 아침에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우선시 보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 조금이라도 생명소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급한 와중에 대통령 비난한다고 온정 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어허. 예. 그게 TBS였습니다. 아하. 예. TBS 지난 한 주 동안은 뭐냐면은요. 온통 민주당 인사들로 다 나와요. 네. 서영국, 고민정, 박지원 씨는 분 있잖아요. 정청래 이런 분들이 예. 10대 빵의 비율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통 정부 여당 비판하는 거예요. 네. 수혜가 나건 말건 간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조금 휘프로 번졌습니다만 지난주 방송 얘기를 해보면 예.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란의 여지입니까? 이건 고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주 그 지금 그래서 불공정 보도 51건의 불공정 보도를 예. 적발해서 지금 공개를 한 거네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 비판은 뭐 비판받을 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편에 대한 잘못도 야당이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비판해야 되는데 예. 이 공영방송들이 아까 말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은 단어는 글을 사게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영 방송 또는 제대로 된 그 이 언론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꼭 우리 언론이 자유파 편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똑바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제대로 사실관계 보도만 해라.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언론에? 저는 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BB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BBC 같은 경우는 사장을 뽑는 거주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거주가 훨씬 더 정부 여당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행태, 우리로 지금 문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한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공정한 방송사라고 꼽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치인보다도 가장 신뢰하는 거로 BBC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문제가 아니고 운영 문제라 생각해요. 그 운영 문제인데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하자면요. 5년 동안에 편파 방송들이 그렇게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때 되면 더 기성이에요. 저희가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대선 때만 100일 동안 1,300건이 적발이 됐어요. 다 고발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내내 뜻있는 분들이 시민사회가 또는 내부에서 얘기했죠. 안 고쳐지더라고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을 거로 봐요. 그러네요. 기대를 가진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물러나거든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는 조치를 통해서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방송을 하면 저렇게 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시민사회나 또는 국가를 위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우선시하는 방송 있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게 선순환 구조를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그 진성성이 통할 때 그 정권을 국민들이 다시 뽑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꾸만 편법을 써서 과잉해서 특정 정당의 홍보방송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뭡니까? 이 정권이 연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순환을 하는 거는 운영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운영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정권을 복무하는 방송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국가 시민사회를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면은 그 표가 그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되게 하는 거 운영의 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의 묘가 나를 위해서 정권 위주의 방송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 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언론 활동을 시작한 게 1989년 같은데요.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언론 활동을 시작한 것은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일하게 시사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간판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이걸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거는 KBS의 추정 60분 그리고 KBS 라디오의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KBS가 그야말로 좀 친정 같은 곳입니다. 지금 뭐 대표님과 같이 추정 60분 진행하시고 제가 피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철호 대표가 고발한 이 양승동 전 사장도 그때 그 아마 우리 최철호 대표보다도 후배의 PD로 추정 60분에 잠깐 거쳐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뭐 같이 있었으면 저보다 1년 선배인데요. 그때 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데 몇 년 동안 KBS 저 시청료 그 거부 운동 네. 또 시청료 분리 이 수납 운동 이거 계속 했거든요. 예.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제 친정에다가 칼들이 대는 거랑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KBS 구성원들이 또 MBC 구성원들이 정말 좀 제대로 된 방송인으로서 네. 바로 서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외부에서 뭐 이렇게 어떤 압력을 주거나 뭘 외부적인 어떤 외과 수술을 통하기 전에 네. 정말 자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정말 절실하게 바래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지금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음. 쉽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갈등지향적보다는 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문제 제기에 조금 그 화답하는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두드려 보면 네.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 가지고 이 운동을 해왔고 또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 댓글 몇 분 전해드리고 마무리 인사 말씀드릴게요. 정의아 공정님이 최초로 PD님 건강 조심하시고 화팅하세요 하셨고, 정공영님은 이제부터라도 전기료 시청료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우님은 자유파 온 국민운동 해야 합니다 그러셨고, 펄리서님이 KBS 직원으로 공정방송 위에 수고하시는 최 대표님 장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공정방송으로 바로 서는 KBS를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그 KBS 안에서 예. 그 KBS를 쥐고 흔드는 이 세력들과 힘겹게 싸우는 그 진정한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네. 예, 우리 최철호 대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한국의 공영방송 환경 관련해서 이 지금 언론 노조로 대변되는 혹은 민원으로 대변되는 그 특정 정당 지향적인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체 고착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응집력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통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운동하는 핵심이 뭐냐면 좋은 말, 그럴 산 말은 다 붙여놓습니다. 정치적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니 어쩌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은 정반대죠, 사실. 근데 이분들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측에서 이분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에 이제는 상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언론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신념들을 가지고 네. 좀 부딪혀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대화가 되든 또 다른 방법이 되든지 예. 그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의 어떤 물리적 행태들, 파업이라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선전선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네. 그 반대쪽에 같이 있는 분들, 예. 그럼 공정한 언론을 위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이제 힘을 합쳐서 신념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연대하는 것들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뭐 그런 신념과 행동들이 보여줘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올리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 못 해드리니까 끝나신 다음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 최철호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